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4학년도 EBS 수능 특강 인문예술 8번 글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지루할 수 있고요. 지루할 수 있으니까 나눠서 들으시든가 뭐 하여튼 아니면 뭐 그냥 안 들으시든가 하세요. 이게 너무 빨리 해설을 하니까 못 알아듣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셔가지고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시죠. 자, 고대 그리스의 회의주의 철학자 아그리파는 복잡해, 그죠? 자, 사람 이름이 나왔어요. 주목해야 되겠죠, 그죠? 참고로 제가 이렇게 밑줄 치고 네모칸 치는 거는 이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거지 글의 이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밑줄을 치지 마세요. 밑줄 X.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이해하기. 그리고 상상하며 읽기. 그 다음에 대조를 파악하기. 그리고 또 인과를 파악하기. 요거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독해라고 하는 것, 이해라고 하는 것은 뭐에 있냐면 어휘 처리에 있습니다. 어휘 처리.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내용, 그 내용을 어휘로 처리를 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휘로 당연히 적혀져 있으니까 그 어휘 처리를 하나하나 했을 때 그때 이해라는 것이 생겨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줄을 자꾸 치잖아요. 그러면 마치 자기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괜히 밑줄을 열심히 치고 있어요. 그 밑줄을 치는 작업을 하는 거는 한 2살에서 한 4살 정도의 어린이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다 큰 사람이니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 그죠? 이거 2살 4살이 하는 건 이제 그만합시다. 자, 그렇고, 자, 그러면 자 보시죠. 누구냐면은 아그리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봤더니 회의주의 철학자래요. 회의주의. 그럼 사실 이제 우리가 회의주의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설명을 해주겠죠. 자, 회의주의자들의 논변을 대표할 만큼 체계적인 형식성을 갖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회의주의자라는 사람들은 무슨 이렇게 체계적인 형식이 또 뭐가 있어야 되는 모양이에요. 자, 이런 것을 갖춘 5가지 논변 형식들을 구성했대요. 그러면 이제 논변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5가지 형식, 5형식, 영어의 5형식이 막 생각나네요, 그죠? 자, 아그리파의 5가지 논변 형식들은 절대적 진리를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종의 독단주의에 대한 철저한 학문적 의심.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회의적 태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의심해보는 태도,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자, 근데 뭘 의심했나 봤더니 절대적 진리가 있다. 그럼 절대적이라는 건 뭐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죠? 이게 완전한 절체절명, 더 이상 생각해볼 필요가 없는 딱 단정적인, 자, 이런 게 이제 절대적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진리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독단주의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것에 대한 학문적 의심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러니 이 독단주의하고는 서로 대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절대적 진리라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천천히 봐봐요.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회의주의 철학자 아그리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문장 한 문장 가면 갈수록 한 단어 한 단어 처리할수록 그 정체가 살살 드러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특히 이 첫 번째 문단에서는 우리한테 필요한 아이템들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꼼꼼하게 정확하게 읽어 주셔야 됩니다. 날림으로 읽는 건 빨리 읽을 수는 있어도 글자만 읽기 때문에 그거는 몇 학년 수준? 초등학교 2학년 수준. 걔네들은 이제 글자를 다 읽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글자를 빨리 읽는 게 잘 읽는 거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죠. 자, 근데 우리는 몇 학년?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재수생 또는 N수생 이러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식으로 그냥 대충 빨리 후락 딱딱딱딱딱딱 읽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아그리파의 논변 형식들은 상호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고 회의주의 이론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 논변 형식들이 5개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5개가 상호 긴밀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대요. 뭐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돼 있고 회의주의 이론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적용도 광범위하다. 예,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네요. 자, 그가 이러한 체계를 구축한 이유는 독단주의자들이 취할 수 있는 이론적 대안을 봉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네, 그럼 뭐 요 얘기는 아까 위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고요. 자, 아그리파의 논변 형식들은 추상적인 개념들의 연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독단주의자들의 합리화 시도를 무너뜨린다. 자, 어떻게 한다고? 추상적인 개념들의 연관관계를 파악한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연관관계라는 것은 서로 관련성이 있다는 얘기고, 자, 그것을 파악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독단주의자들의 이론적 대안을 봉쇄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또 합리화를 무너뜨릴 수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자, 좋습니다. 계속하시죠. 자, 먼저 철학적 의견이나 믿음들의 상위성의 논변 형식. 이거 참 이렇게 긴 거 보세요. 철학적 의견이나 믿음들의 서로 다른 성질의 논변 형식. 특히 철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간이 그거 왜 생각하냐 이거잖아, 그죠? 이 생각에 대한 생각. 자, 이게 철학일 텐데, 자, 이 철학적 의견이 있단 말이야. 이래서 생각합니다. 저래서 생각합니다. 인간은 이렇습니다. 왜 이러냐면 이렇습니다. 자, 이런 의견이나 믿음이 있는데요. 자, 걔네들끼리 어때요? 서로 다르다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믿음들의 상위성의 논변 형식이 있는데, 자, 이것은 철학에는 상이한 여러 의견들이 존재하고, 자, 이런 상위성으로 인해 철학의 단일한 정체성은 확립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 그러니 워낙에 생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딱 한 가지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좋습니다. 뭐 타당하네요, 의견, 그죠? 자, 어떤 독단주의자가 자신이 내세운 주장이 유일한 진리로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 자, 독단주의자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얘 어떻다고요? 자신이 내세운 주장이 유일한 진리다. 네, 이렇게 주장하겠죠. 자, 그럼 봐봐요.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지금 회의주의 철학자하고 독단주의자 쪽, 그죠? 요 두 쪽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서로 반대, 그죠? 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때요? 밑에서도 계속 독단주의자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그 회의주의자, 그쵸? 자, 이쪽하고 서로 대조되는 이런 양상을 끊임없이 보여줄 것이다. 이런 예측과 또 이런 전개가 보이고 있군요, 그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 이렇게 대조를 읽어야 되는 거죠. 대조로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대립, 이항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좀 어려운 말은 좀 집어치우고 쉬운 말, 학교에서 배웠던 표현 있잖아요. 대조, 그죠? 차이점 이런 걸로 이해하고 설명하면 됩니다. 무슨 이항 대립 이딴 이상한 어려운 말을 써갖고 괜히 그 수험생들한테 혼란을 주거나 자기가 굉장히 잘난 사람인 척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좀 제발. 자, 그러면 차이점 보자 이건 얘기죠. 자, 회의주의자는 얼마나 많은 철학적 의견이나 믿음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해왔는가를 제시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회의주의자는 워낙에 철학계통에서는 의견이나 믿음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이 경우 독단주의자는 다양한 의견 중 자신이 동의하는 의견을 채택하기 위한 기준을 필요로 하게 된다. 자, 그러면 독단주의자는 아예 그 다양한 생각이 없어 이제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자신이 동의하는 의견을 채택하기 위한 기준이 있대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많은 생각 중에서 딱 하나만 옳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기준이 아예 없진 않겠죠. 자, 만약 독단주의자가 자신의 주장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증명되지 않았거나 증명될 수 없는 기준을 논증의 원리로 설정한다면 회의주의자는 이와 반대되는 기준을 논증의 원리로 제시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독단주의자가 뭐 했다고요? 이 양반이 자기 주장이 진리다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증명되지 않았거나
또는 증명될 수가 없는 이런 기준을 논증의 원리로 설정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반대쪽에 있는 회의주의자께서는 이와 반대되는 기준을 논증의 원리로 제시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바로 뭐가 나왔어요? 예시가 나왔죠, 그죠? 자, 예시. 자, 예시가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위에 있는 주요 논지, 그죠? 주요 논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논지 대 예시, 그죠? 얘네들 관계가 어떻다고요? 1대1 관계. 자, 그러면은 어떻게 써있나 봅시다. 가령 독단주의자가 합리적 이유에 기초하지 않은 채 무조건 자신의 의견을 진리라고 주장할 경우 회의주의자는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무조건 그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쪽에서 무조건 맞다 이러면 무조건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딱 1대1 반대 관계로 해서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독단주의자가 증명되지 않은 혹은 증명될 수 없는 기준에 호소할 경우 회의주의자는 그가 독단적인 전제 설정의 논변 형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 이름 보세요. 이름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요? 독단적인, 그죠? 왜냐면 뭐 걔가 기준도 없이, 기준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그냥 이게 맞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혼자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단적이고요. 그 다음에 전제는 이제 바탕이라는 얘기죠. 바탕 생각. 자, 설정의 논변 형식에 빠져 있다고 보여줄 수 있다. 자, 반면 대놓고 반면 그랬네요, 그죠? 자, 어떤 독단주의자가 이해하지 못했대요 우리 아리가. 자, 끕시다. 자, 어떤 독단주의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명 가능한 기준을 제시할 경우, 자, 그러면은 독단주의자가 있어. 이 사람은 무조건 하나가 옳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명 가능한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자, 회의주의자는 그 증명은 다시 어떤 기준에 의해 증명되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의주의자는 정반대로 가야 되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증명되냐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걔는 근거가 없으니까 말문이 막히겠네요. 자, 독단주의자가 그 증명 기준이 증명되지 않았거나 증명될 수 없다고 말한다면 독단적인 전제 설정의 논변 형식에 빠지게 될 것이다. 자, 그 반대로 그 증명 기준이 증명되었다고 말한다면 그는 다시 그 증명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무한한 물음에 답해야 하는 곤경에 처한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 증명했더니 그거의 기준이 뭐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 근데 거기다 대고 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기준은 뭐예요? 또 이렇게 계속 묻게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묻게 된다. 그 무한한 물음에 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러한 무한소급의 논변 형식은 철학자들이 논증의 최후 지점을 제시할 수 없다는 난점을 드러낼 수 있다. 자, 이름이 또 어떻습니까? 무한소급. 계속 소급이란 게 뭐예요? 자꾸 그 전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무한정. 그렇게 이루어지는 논변 형식입니다. 자, 이것은 철학자들이 논증의 최후 지점을 제시할 수 없다는 난점을 드러낼 수 있다. 왜냐하면 무한이니까. 자, 유한한 인간이 무한소급의 증명 과정을 전부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는 왜 태어났니?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 할아버지 쭉쭉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끝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면 뭐 거의 우주의 기원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무한소급이죠. 자, 철학자들의 논증의 최초 지점에 도달하는 최후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 누구죠? 이 사람들? 바로 누구예요? 회의주의자, 그죠? 회의주의자들이 이기게 된다 이런 얘기네. 자, 그잖아요. 근거가 없는 얘기니까 아무리 물어봐도 근거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근거가 없는데 그게 바람직한 타당성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자, 독단주의자들은 이러한 난점을 피하기 위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또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기준을 증명하고 그 증명을 위해 바로 그 증명을 필요로 했던 기준에 호소하는 전략을 택할 수 있다. 말이 어려워. 자, 뭐라고요? 기준을 증명해. 그런 다음에 증명을 위해서 바로 그 증명을 필요로 했던 기준에 호소한다. 자, 이를 통해 독단주의자들은 자의적인 전제 설정을 범하지 않으면서도 최후의 근거를 제시한 것처럼 보인다. 네. 자, 자의적인 전제 설정을 범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멋대로 하는 게 자의적이잖아요. 자, 전제 설정을 지멋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최후의 근거를 제시한 것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닌데 저렇게 위에처럼
그 증명을 필요로 했던 기준에 호소하는 전략이라는 것을 하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최후의 근거를 제시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사태에 대한 해명이 될 수는 없대요. 그렇겠지. 본질적인 해명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순환의 논변 형식은 경쟁하는 두 개념 가운데 어떤 것이 우선권을 갖는지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자, 순환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계절이 순환하는 것처럼 계속 돌고 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순환의 논변 형식입니다. 자, 그러면 같은 얘기 또 하고 또 같은 얘기 또 하고 A를 가지고 B를 얘기했는데 B를 가지고 A를 얘기하는 뭐 이런 형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순환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것은 경쟁하는 두 개념 가운데 어떤 것이 우선권을 갖는지 결정할 수 없다는 점. 그렇죠? 자,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면 끊임없이 돌아간다 그러면 이게 A가 먼저인지 B가 먼저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죠? 자, 이러한 미결정성은 증명에 대한 판단 중지를 초래한다. 그렇습니다. 자,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죠. 자, 지금 막 한자어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관념적인 말이 너무 많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럴수록 한 땀 한 땀 정확하게 글자대로 읽어내기. 사실 여기 있는 글자 중에서 모르는 글자나 완전히 처음 보는 글자이기 때문에 전혀 이건 무슨 뜻인지 예측조차 상상조차 불가능하다. 사실 이런 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렇게 된다고 그러시는 분들은 좀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되고 대체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추상적인 글들을 만났을 때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하나를 다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국어 독해라는 게 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단어를 보고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지 아니 뭐 굉장히 무슨 뭐 엄청난 스킬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네.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 이러한 논변 형식들은 결국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상대성의 논변 형식으로 구축될 수 있다. 자, 상대적이라는 말. 자, 단어 처리해 봅시다.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이다. 그죠? 예를 들어서 길고 짧고 이거는 어떻습니까?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 말 그대로 상대적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다?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다라는 상대성의 논면 형식으로 귀착될 수 있다. 감각기관에서 비롯된 인간의 지각이나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대상이나 주장을 절대적으로 열 경우 독단적인 견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자, 그렇습니다. 지각이랄지 늦었어? 자, 그게 아니라 안다는 거죠. 깨닫는다. 자, 그리고 판단, 그죠? 이런 것들 어때? 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그런 상대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특히 인간이 하는 것 중에서 절대적인 것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주장을 절대적인 것을 여길 경우 독단적인 견해에 빠질 수 없다. 그렇지? 당연히 어떻게? 만약에 어떤 절대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독단적인 견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즉 타당한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독단주의자가 절대적 진리라고 믿는 모든 사상들은 결국 상대적인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의 상대성은 대상의 참된 본성이 무엇인지 관련해서 필연적으로 판단 준지를 요구한다 이거죠. 그죠? 그래, 상대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뭔가를 판단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상대성으로 점철되어 있는 인간이 절대적인 것을 찾고 있어. 찾을 수 있을까? 없어요. 그죠? 자, 아니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B라는 걸 찾아보겠다.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을 수 없죠. 세상에 다 A만 있는 줄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B를 찾을 수가 없죠. 왜냐면 A밖에 모르니까. 그치? A밖에 모르는 바보. 자, 그러면서 회의주의자들은 아그리파의 논변 형식들을 통해 인간은 절대적 진리와 관련하여 어떤 판단과 주장도 유보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 아까 봤던 논변 형식들을 통해서 자, 절대적 진리? No. 없다는 거죠. 고대 회의 죄송합니다. 자, 고대 회의주의자들인 피론주의자들. 자, 이런 사람 나왔는데요. 어떤 사람도 역시 회의주의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판단 중지를 통해 우리가 절대적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고뇌를 벗어나고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자, 그렇습니다. 자, 절대가 안 되는데 절대를 찾겠다. 자, 이러니까 어떻게? 너무 힘들잖아. 자, 그러니까 이 절대적 진리를 찾겠다는 태도를 버려야지 어떻게 했나?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광풍이 죄송합니다. 자, 몰아치는 배 위에서 탈출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공포에 떨며 울부짖는 승객들에게 갑판 위에서 음식을 계속 먹고 있는 돼지를 가리키며 저 돼지에 동요하지 않는 상태야말로 현인들이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한 필연의 일환은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자, 그렇습니다. 공포에 떨면서 울부짖고 있어요. 누가? 절대적인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이런 인간들, 그죠? 자, 이런 인간들이 계속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왜냐면 인간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없어요. 자, 그래서 찾지 않는다. 누가? 이 돼지가. 그죠? 네. 자, 회의주의자들은 아그리파의 논변 형식을 통해서 전통적인 정당화 방식에 의해서는 참다운 근거 제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절대적 진리에 관한 철학적 지식을 정립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의 근원적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상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뭔가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있다 하더라도 인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죠. 그죠? 아무리 헤매도 없다. 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들여다봤던 이 예술 인문 예술 8번 지문 같은 경우는 이 회의주의자하고 독단주의자, 그리고 독단주의자에 대해서 회의주의자들이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이 대조기법으로 해서 내용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